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김대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여러분, 오영훈 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비례대표 강경문 의원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지지해 주신 도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그 성원은 정말 열심히 하라는 도민의 명령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막중한 책임감을 갖겠습니다.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저는 비례대표로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역구입니다. 도민 여러분 모두가 바라는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도정에서 잘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는 잘한다는 칭찬과 협조를 아끼지 않을 것이며, 도정이 부족하고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잡고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노력하겠습니다. 비판을 위한 비난보다는 대안을 제시하는 의원이 되겠으며, 항상 공부하고 연구해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의원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도정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지사님. 네, 반갑습니다. 점심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저는 평소에 환경도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임위 역시 또한 환경도시위원회고요. 그래서 환경도시 관련해서 크게 세 가지의 질문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지사님 공약 관련으로 질문을 하나 이렇게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국토부에 추진하는 도시재생 사업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 하면은 제가 한 3년 6개월 정도 도시재생을 경험을 해봤는데, 한 1970년부터 진행된 새마을운동 아시죠? 아마 지사님께서 학창시절에, 초등학교 시절에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초가집도 흘리고 마을길도 넓히고, 그때는 마을 공동체가 너무 잘 돼 있어서 정말 이게 지금 와서는 도시재생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년이 지나서 뉴타운 사업이라고 재정비 촉구 지구랍니다. 그걸 보면은 한 마을을 불도저 장비로 쑥 밀어가지고 학교도 짓고 병원도 짓고 공원도 만들어서, 그리고 대규모 아파트를 한 도시를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마을 공동체가 없어지고 역사와 유물들이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또 지금 시간이 20년이 이제 지나면서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현재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제주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 사업의 현황을 알고 계신지요? 네, 답변 드릴까요? 네. 우선 도시재생과 관련돼서 전문적 식견을 갖고 계신 강경문 의원님의 질의에 고마운 말씀드립니다. 새마을운동과 관련해서 말씀 주셨는데, 저도 실제 새마을운동과 관련돼서 마을 남길 포장 사업에 노력동원으로 참여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같으면 비용을 받았을 텐데 무보수로 경험했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2016년도 제주시 원도심 도시재생 사업을 시작으로 현재 총 9곳에 총 사업비 1,389억 원을 투자해서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중 원도심과 신산마루가 2021년에 마무리된 것으로 보고받고 있습니다. 그 결과 도시재생 우수 사례가 중앙정부로부터 이미 여러 차례 성과를 인정받아서 수상을 받은 바가 있고, 또 전국 최초로 도시재생 사업 사후관리 조례를 제정하는 등 우리 도의 도시재생 사업이 전국적으로 모범 사례가 되고 있다는 점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는 지역 주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또 의원님들의 협조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대정읍 지역특화 음식개발 사업에서 남다른 성과를 남겨주신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설명을 잘 해주셨네요. 그림 1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이 너무 잘 돼 있어서 제가 따로 설명드릴 부분이 없다고 보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주도가 9개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두 군데가 끝났습니다. 모간지구하고 신산모루인데요. 그 두 군데도 지금 아주 실적이 되게 좋아요. 그리고 작년에 전국 최초로 사후관리
그 조례가 제정이 되면서 제주도가 그래도 도시재생은 정말 앞서 나간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 해주십시오. 그 국토부에서도 이렇게 봤을 때요, 정말 성과를 너무 인정을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14건의 수상을 받았으며, 이 중에 국무총리상 1건, 그리고 국무조정실장님, 국토부 장관 상 등 5건의 상,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상 3건,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상 등 총 기관상이 5건의 그 상을 받았습니다. 우측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 인센티브를 제주도가 많이 받았어요. 20년도에 110억이고 1년이 지난 21년도에 120억, 그리고 지금 원래 22년도인데요. 33%가 증액이 돼서 180억을 받았습니다. 반면에 그 전국에서는 20년, 21년이 4천억 원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감소가 됐어요. 그래서 3,600억 원인데요. 제주도가 이렇게 비했을 때 정말 지금 잘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여기 그 관계 이창민 그 국장님이 지금 나와 계신데요. 정말 감사합니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그리고 고맙습니다. 지사님께서도, 그리고 이 그 관계 그 공무원도 계시지만 여기에 했던 센터 직원들 역시 따뜻한 네. 격려의 그 말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특별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그림 보여주십시오. 하지만 도시재생이 아무리 이렇게 잘한다 그래도 정말 사후관리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새 정부의 도시재생 방안을 보시게 되면 5가지에서 네. 경제재생, 지역특화재생으로 이렇게 바뀌었는데요. 지역특화재생이 그 예를 들어서 대정을 설명을 하게 되면은 역사 문화가 되게 풍부합니다. 그리고 그쪽에는 일제 그 태평양 전쟁, 그리고 한국 전쟁, 그리고 4.3의 아픈 과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거를 다크 투어해서 지역에 있는 특산품, 마늘, 청보리, 방어, 여러 가지 지역 특산품을 가지고 관광, 그리고 먹을거리를 만들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특화 재생이다라고 해서 이번 국토부 그 안에 잠깐의 설명도 이렇게 있습니다. 해서 정말 잘 되고 있는 건 사실인데, 지금 부족한 건 뭐냐면은 새 정부에 맞춰서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가 도시재생 그 지원센터 운영을 고도화합니다. 그리고 마을관리사지협동조합이 내실화. 즉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사후관리 조례 개정이 좀 필요하다고 저는 느껴지고요. 보통적으로 통상적으로 지금 뭐 많은 위원님들 지역구에서 마을관리 사업, 그리고 뭐 어촌 뉴딜 사업, 그리고 농촌 줄증지 사업에서 그 중앙에 부처 여러 개 있는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역시 도시재생인데, 그 거점 시설을 만들어 놓고 나중에는 사후 관리가 안 돼 가지고 깡통 건물로 남는 게 되게 많아요. 예산은 많이 들어갔는데 나중에 그 건물을 내버린다. 이건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사후 관리 개정을 그 기간을 2년을 명시를 하고 싶고, 그리고 사업비를 그 사업비의 몇 %를 명시를 해서 주민들 그리고 현장 지원 센터가 더욱더 고도화하고 내실화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혹시 지사님은 이 개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네, 도시재생 사업과 관련돼서 의원님께서 지난 정부의 사업과 새 정부의 사업의 유형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저 도표에서 보시면 알다시피 5개 유형에서 2개의 유형으로 축소되고 있습니다. 즉 현 정부 들어서 도시재생 사업과 관련돼서는 퇴보하고 있는 측면도 간과할 수는 없을 겁니다. 이와 관련돼서 예산이 더욱더 지원이 확대되어야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민지원 예산 규모와 관련된 법적 근거가 마련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조례 개정은 어려운 상황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주장하시는 주민지원 기한 2년 연장에 대해 2년 규정 마련에 대해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다 더 그 지사님을 설득하고자 저는 이렇게 PPT를 준비했는데, 네. 더 설명을 잘해서 더 많은 것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새 정부는 지금 이 도시재생을 해보니까 이게 주민 강화 사업 그리고 마을관리 사업 협동조합을 만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는 게 힘들다라고 해서 지금 그래 그러면 너네 하드웨어 사업은 국토부가 지어줄 테니 소프트웨어 사업, 마을관리 사회협동조합을 만들어서 관리하는 거는 지방자치단체가 알아서 하라라고 하는데, 정말 그 사업을 하고
이윤을 얻어서 그 마을 주민의 인건비를 쓰고 그리고 남은 이익을 가지고 그 건물을 관리하고 그리고 더 남은 거를 갖고 사회복지 쓴다는 건 정말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클 수 있게끔 지방에서 정말 도움을 해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무엇보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도시재생이 현재 제주도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잘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리고 지사님께서 도와주신다면 전국에서 정말 하나 두 개 정도 1, 2위 그 순위로는 표현을 그렇습니다만은 네. 정말 잘하고 있는 도시재생이다라고 해서 전국에서 벤치마킹도 오고 많은 관광객들이 유입되고 결국은 잘 사는 제주가 되지 않나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보충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도시재생 사업이 더욱더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더 전면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15분 도시 조성 계획과 맞물려서 기존 읍면 시가지의 기능을 회복하는 데 초점을 맞춘 사업이 진행이 돼야 되고, 읍면 지역에 살고 계신 분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보장하는 게 중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는 사후관리 주체의 문제에 있어서 마을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에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적으로 뒷받침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두 번째 관련해서 신규 광역 폐기물 소각 시설 관련입니다. 제가 최근 언론 보도에 이렇게 접하다 보니까 그 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그래서 어느 그 마을 부분에서는 점수까지 이렇게 나왔는데요. 현재까지 진행 사항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네, 우선 일일 처리 용량을 380톤으로 상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380톤을 처리할 수 있는 광역 폐기물 소각시설 건립에 대한 공모 절차를 진행을 했었고, 3개 마을에서 응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입지 후보지 3개소에 대한 타당성 조사가 완료되었고, 주민 열람과 의견 수렴 과정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달 중에 폐기물 소각시설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최적지를 최종 선정할 예정입니다. 이후에는 관련 행정 절차를 준비하면서 2029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2029년까지면 7년이라는 시간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하수 슬러지 문제 해결에 대해서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상황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소한 1년이든 2년이든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을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도입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하고 합니다. 그리고 하수 슬러지는 조금 있다가 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네. 그러면은 여러 마을들이 네네. 우리도 하겠다라고 해서 공모전에 뛰어들었는데요. 네. 그러면은 어떻게 했길래 소각 시설 주변 마을 지원 방안은 어떻습니까? 많은 마을들이 공모에 참여했던 것은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때문에인 것으로 저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 사업은 소각 시설의 설치 비용의 20% 범위 내에서 지역 주민과 협의하여 주민이 요청하는 편익 시설을 착공 시부터 계획에 따라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민지원기금은 매년 소각시설 반입처리 수수료 총액의 10%를 또 재원으로 기금을 조성해서 주민소득 증대 사업 등을 추진하도록 준비되어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지원 방안이 좋아서 그런지 전국적으로 이렇게 후보지를 공모해서 이렇게 한다는 거를 저는 처음으로 접했는데 이렇게 해주신 허문정 환경보전국장님께 또 감사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쓰레기 소각 시설은 혐오 시설로 주민들의 기피 시설 중에 하나인데요. 어쨌든 이렇게 좋은 공모를 통해서 전국 유일하게 제주도는 공모 절차로 나간 것에 대해서는 정말 저는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하지만 여기에서 설계 과정에서도 네. 좋은 것은 가져와야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서 소각 열 에너지를 활용한 사례로 잠깐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림 4번째 보여주십시오. 지금 보시면은 해외 그리고 국내 소각장 열 에너지 활용 사례입니다. 물론 이것보다 더 많이 있는데요. 제가 일단 자료를 찾은 게 이 정도입니다. 여기에 제일 마지막에 보면요, 제주 한화 리조트가 있습니다. 네. 리조트에서는 본계 북부 광역 소각장 미활용 열 에너지를 활용해 가지고 한화 리조트 400객실의 사우나
시설 등에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 21년도에 28회 한라 환경 대상에서 대상인 환경부 장관상을 수상을 했거든요. 하지만 이 소각장은 내년까지 운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간이 뭐 아직 확실한 건 정해진 건 아닌데 내년 정도까지 운영할 계획이다라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시죠. 그래서 저는 오스트리아 비엔나 활용 사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는 그 소각장 두 곳을 지금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이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는 쓰레기를 일체 매립을 할 수가 없게끔 법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쓰레기는 그러면은 재활용 또는 소각을 해야 되는 건데요. 그 소각장 지금 좌측에 보이는 게 슈피텔라브 소각장인데요. 이 소각장은 지금 완전 예술품 자체가 되버려고 관광 명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훈데르스 바서가 디자인을 한 건데요. 훈데르스 바서는 활동운동가입니다. 당연히 이런 시설이 오면은 반대를 해야 되는 분인데, 왜냐하면 그 환경 파괴의 주범, 일산화탄소, 그리고 미세먼지, 그리고 다이옥신 이런 것 때문에 환경운동가들은 안 된다라고 반대를 했는데, 그 분이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재활용을 하고 아무리 해도 쓰레기는 처리를 해야 되는 거구나. 그리고 저 그 가운데 굴뚝을 보면요, 최첨단 장치를 만들어서 정화를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최소한의 미세먼지 나가고 최소한만 할 수 있게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요, 그 여기 마을에서 이제 줄 수 있는 6만 세대의 난방을 공급한다라는 겁니다. 비엔나에 거주하는 6만 세대의 난방을 공급한다는 그거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이제 우측에 보면은 파편나무 소각장인데요. 이렇게 보시면은 그 우리 제주도의 감귤 이미지하고 비슷하게 정말 따뜻한 색감과 현대적인 감각의 디자인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혐오스러운 쓰레기장의 이미지를 제고했다. 근데 하지만 뭐 제주도에 저렇게 짓기 위해서는 그 건축 경관심의위원회도 이렇게 통과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법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고를 해주시고, 그리고 여기에는 난방열 5만 세대, 전기 2만 5천 세대를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비엔나에서는 연간 쓰레기 650만 톤을 800에서 1000도시에 태워서 증기를 발생시킵니다. 그리고 총 연장 1075km의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27만여 가구에 공급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게 2009년 신문에서 제가 자료를 찾은 거, 제가 여기 갈 수도 없고 그럼 어떻게 인터넷에서 자료를 찾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료를 찾아서 봤는데 제주시 인구의 이게 27만 곱하기 2만 해도요 50만이 훌쩍 넘습니다. 그리고 2009년인데요. 지금 아마 계산을 할 경우에는 제주도 인구까지 커버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물론 집단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 안에 밀착이 돼 있었다는 것은 맞습니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그림 보여주십시오. 지금 제주특별자치도의 소각장 현황입니다. 지금 신규 소각장 후보지가 3곳에서 지금 이렇게 있고요. 기존 소각장 그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에서는 가연성 폐기물을 소각을 하면서 발생하는 열을 가지고 그 한 달에 약 7억 원 정도의 수익을 얻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각장은 지금 6군데, 그리고 이제 신규 소각장인데 7군데가 있는데요. 다음 그림 보여주십시오. 이런 신규 소각장에다가 그 전기 생산하는 것도 좋지만요, 그 폐열을 이용해서 인근의 과수 농가라든지 그리고 그 어업을 1차 산업에 하시는 분들, 그 양식업을 하시는 분의 이렇게 온도를 올려주게 되면 고소득 작물이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뭐 천혜향이라든지 뭐 감귤 같은 것도 시설 농가에서 하지만 망고가 정말 고부가가치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가기 위해서는 온도가 되게 높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옆에 주민들의 뭐 다른 것을 들어주는 것도 좋지만 정말 이 에너지를 이용해서 주민들이 정말 피부에 와닿게끔 하는 것도 저는 좋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인근 마을에다가 공공시설물, 뭐 수영장이라든지 사우나 시설에 설치를 해서 주민들이 직접 운영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주민들이 수익을 얻을 거고 사람들이 올 거고, 그럼 이게 새로운 또 도시 재생이고 여기는 에너지 타운이 생긴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인근에 뭐 골프장이라든지 골프텔, 그리고 그 호텔들에 이제 연결을 해서 그 열 에너지를 공급하고 그 이용료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안덕면, 그리고 서귀포시 예래동, 서귀포시 중문동 여러 이렇게 가구들에게 열 에너지를 보내서 난방 효과를 저감할 수 있게끔, 물론 저게 마지막은 정말 힘든 거라고 알려집니다. 그래도 이렇게 가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물론 이걸 하기 위해서는 뭐 먼저 그 용역을 설계 전에 용역을 한번, 타당성 용역을 한번 해보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보여지는데, 그 용역비가 제가 볼 때는 제주형 기초단체 용역비가 15억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5%만 빼도 충분한 용역을 저는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용역이 나와서 정말 괜찮다, 이건 해볼만 하다라고 하지만 지방비가 없다, 그러면은 그 R&D로 해가지고 저기 국책 연구 과제를 하는 겁니다. 인근 마을에 이렇게 주기 위해서 우리 연구 과제를 한번 해보겠다라고 해서 한번 신청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사님의 생각은? 제 의견을 말씀드릴까요? 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열 에너지의 효율일 것입니다. 열 에너지를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생산해낼 수 있는 기술과 설비 수준을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외국 선진 유럽의 사례처럼 우리가 그 단계까지 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부분적으로 열 에너지를 우리가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와 관련돼서 좀 더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농업 분야에 적용하는 문제, 문화체육시설 분야, 또 숙박시설 분야에 열에너지를 전달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또 주변 지역에 그런 시설이 인접해서 있어야 되는 문제가 있는 것이고, 열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어야 하는 또 전제도 작동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향후에 사업이 확정됐다 하더라도 지금 예산이 확정돼서 당장 들어오는 게 아니라 단계별로 우리가 국비를 확보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용역 등 그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 설계 변경을 통해서 그러한 부분들이 가능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경험을 한 겁니다. 물론 지금 단계가 어디까지 계신지 네. 지사님께서 모르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발전소 온배수라는 게 있습니다. 발전소를 네, 바닷물 이해하고 터빈으로 있습니다. 시키고 그 물을 바다에 버리지 않습니까? 온도가 30에서 40도인데 그 물을 그 삼양 발전소에 그거를 지금 한번 그 R&D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3km에 신촌에 가져가서 백합 그 화해 단지에 해보니까 한 60% 그리고 많게는 70% 정도 효율이 있더라라고 나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아까 말하는 기술은 충분히 됩니다. 하지만 그 기반 시설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도로 밑으로 추가적인 열 비용을 더 수송 들 관로로 수 가져간다는, 그게 공사비가 많이 나온다라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지만, 아까 그 발전소 옆에 인근 과수농가라든지 여러 마을에는 열 에너지를 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게 네. 지금 화순 발전소에 보면 옆에 시설 농가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만큼의 혜택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EU 같은 경우에는 그런 기반 시설,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배송할, 이게 옮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 국가적인 지원 체계가 마련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 그 부분에 대한 국가적인 지원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비로 이 문제에 대한 시스템 정비 사업에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현재 그 기술 수준에 대한 부분, 열 효율에 대한 부분, 에너지 효율에 대한 부분 다시 체크해서 검토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들으신 말씀은, 네. 지금 설계 전이지 않습니까? 지금 입지 후보지 선정 중이기 때문에 나중에 설계를 하고 하게 되면 에너지 효율이 용역도 한번 확인된다면 해보고, 설계 변경을 통해서라도 보완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역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다음 해서 공공하수 처리 시설 관련해서 지금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제주도 인구가 70만을 넘었습니다. 9년 전에 60만이었는데요. 지금 행안부에서 너네 70만은 7년 되다라고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예측이 보기 좋게 빗나가서 지금 70만이 넘어갔는데, 그만큼 하수 처리 그리고 쓰레기 문제 심각합니다. 그중에 하수 처리 정말 시급한데, 그만큼 하수 인구가 늘면서 공공하수 처리 문제도 문제가 많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는 공공하수 처리 시설 문제와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우선 우리 의원님께서 70만 인구가 예측했던 것보다 빨리 도래했다는 문제를 지적해 주셨는데, 이보다 더 큰 문제 또한 있습니다.
체류 인구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잡히고 있지 않은 게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70만이라는 것은 주민등록지 기준으로 얘기를 하신 거고,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은 체류 인구, 그 다음에 관광객, 그리고 한 달살이, 그리고 최근에 활발히 운영되고 있는 워케이션을 감안한다면 1년살이 이상도 계속 늘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한 통계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생활 폐기물과 관련돼서 또 환경 기초시설과 관련돼서 정확하게 전망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현재 우리가 70만을 기준으로 상정하고 있는, 물론 인구 발전 증가 속도를 계산하고 있는데 체류 인구에 대한 계산은 빠져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많은 환경 기초시설에 대한 용량을 준비해야 한다, 이런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제주도에 8개 하수처리장이 이제 건설돼서 발생 하수를 처리하고 있습니다만은 처리 용량이 부족해서 지금 제주 하수처리장과 동부 하수처리장, 그리고 남원 또 서부에 대해서 13만 톤의 하수처리 용량을 증설하는 공사를 진행하고 제가 있습니다. 가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월정 하수처리장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되고 있지 못하는 점은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그 인구가 70만인데 플러스 알파 더 많은 거를 준비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네. 저 역시 같은 생각이라서 네. 공감합니다. 그 그림 8번 보여주시죠. 지금 공공하수 처리 시설 정말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관리 대행을 민간으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하수 인구가 증가되면서 복잡하고 전문화되는 공공하수 처리 시설에 배치되는 공무원들이 그 기피를 많이 합니다. 기피를 많이 하다 보니까 잦은 인사가 이동이 일어나는 거고, 그래서 전문성이 부족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말해서 공공하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전문 인력을 보유한 민간업체에서 민간 위탁을 맡기는 게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마을 주민들에게 이제 그 직원들도 가서 뭐 쉽게 말하면 막걸리도 한잔하고 우리 여기에 이렇게 직원들이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소통을 하다 보면 나중에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이 생기게 되면은요, 그 하수처리장이 이제 확장을 할 때 그래 한번 해. 왜? 니네가 안 하면은 우리가 똥물 넘치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바다 우리가 오염이 되지 않겠냐, 그러니 빨리 추진하자라고 긍정적인 답변이 나올 것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하지만 지금 너무 갈등이 됐기 때문에 우리 하수 처리시설 증설하겠다, 너네가 왜 하지 마, 그러다 보면은 결국 이제 신뢰가 안 쌓인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민간 위탁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보면은 전국의 수는 4,281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민간 위탁이 3,576개소, 약 83.5%입니다. 이 중에 공기업은 417개소, 9.7%를 차지합니다. 지자체 직영은 제주를 포함해서 약 6.7%입니다. 다시 말해 93%가 지금 민간 위탁이라든지 공기업한테 이렇게 맡기는데, 이거는 제가 좀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 상하수도 본부장에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직원들 정말 부족한다는 건 사실이라고 합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십시오. 그 운영관리 인원은 131명인데 현원은 115명입니다. 결원이 16명, 약 11%입니다. 그 이 중에서도 청정 및 공무직 직원이 37명인데요. 이걸 빼버리면 32.2%가 차지하는데요. 이렇게 이걸 빼버리고 해버리면 37명, 약 30.5%가 지금 부족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는 보시는 바와 같이 그 서귀포시 그 다른 거하고 비교를 해봤습니다. 색달은 23,000톤, 규모가 같은 운복 지역에 비해서는 9명의 차이가 나고요. 서귀포시 보목은 3,000톤, 이 성원과는 12명, 그리고 보령과는 16명이 차이가 납니다. 물론 적정 인원에서도 색달은 8명, 보목은 5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지사님, 만약 이렇게 해서 안전사고가 나면은 책임은 누가 져야 될 것입니까? 네, 일리 있는 지적 감사합니다. 35%에 대한 현원 부족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지사님,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확인을 저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지자체에서 직접 운영 관리하는 경우가
극히 적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8개 소에 대해서 모두 직영 운영하고 있다는데 저도 문제의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직접 운영 관리하고 있는 곳은 전국적으로 12.9%에 불과합니다. 저도 전문기관의 관리 대응을 맡기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옳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아마 지난 도의회에서도 논의가 됐다가 중단됐던 시설공단 설립과 관련돼서도 저는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네,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 아까 책임의 논란을 이렇게 했는데 첫 번째는 지사님 책임이다. 두 번째는 이 사실을 난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그만큼 좀 안전사고 문제도 많기 때문에 빨리 진행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음 그림 보여주십시오. 의원님의 해석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해설하지는 않겠습니다. 네. 만약에 민간 위탁을 한다라면 저는 보목하고 색달을 추천을 하고 싶은데요. 다른 데를 보면은 공법이 틀린데요. 보목하고 색달은 막공법 그리고 공법 대니법 A2O 공법입니다. 이게 정말 어렵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설이 가장 노후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목 색달을 먼저 진행을 한번 해보고 정말 이게 잘 된다라고 했을 때는 점차 확대를 하고 그리고 이게 괜찮네 하면은 환경관리공단 도입도 저는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결국 공무원들은 이런 거를 할 게 아니고 더 앞서 나가서 봐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게 하수 슬러지 문제입니다. 아까 지사님께서 하수 슬러지 얘기를 했는데 하수 슬러지 처리 방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부탁드릴까요? 일단 현재 계획되고 있는 것은 하루에 41톤이 도해지역으로 반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9년 아까 광역 소각장이 완료가 되면 거기서 전액 소각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겠다는 계획을 네. 갖고 있기 때문에 7년이라는 시간 동안은 그럼 계속 도해지역으로 41톤을 계속 반출시킬 것이냐 하는 걱정이 있는 것입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십시오. 하수 슬러지를 활용한 방안 대책에서 제가 지난주입니다. 존경하는 양용만 의원님하고 서귀포시 대정읍 소재지 농가에 가서 동성동해라고 하면 봤는데요. 이 곤충이 하수 슬러지를 먹고 자랄 수가 있다랍니다. 물론 음식물 쓰레기도 이렇게 먹고요. 그리고 친환경 건축 자재도 이렇게 했는데 이거 동영상으로 한번 띄워주시죠. 동해 등의 유충은 말 그대로 단백질 덩어리자 고급 사료입니다. 이미 해외에서는 그 가능성에 주목하고 양계농가 및 관상어의 사료로 활용하게 되는데요. 양식업에서도 그 활용도가 아주 높다고 합니다. 국내에서도 미래 먹거리인 곤충식품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남은 음식물을 먹은 고품질 동해 등의 풍부한 단백질과 아미노산을 활용하여 반려견의 건강식뿐 아니라 고양이, 파충류 등 다양한 사료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화면도 띄워주십시오. 아까 동영상입니다. 탄소 중립 시대를 맞아 자원 재활용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생활 하수 찌꺼기인 하수 슬러지와 점토 광물을 활용한 친환경 소재 산업을 지역에서 육성하자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점토 광물이 우리나라에서 포항과 경주만 나오고 있어 사업화하기 좋은 데다 탄소 배출량까지 줄일 수 두달 있어 전에 나왔던 일석이조 겁니다. 효과가 네. 있다는 겁니다. 양병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금 이렇게 하수 슬러지로 해서요. 제주의 흔한 화산석 현무암 같지만 하고 비슷하게 만든다고 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이렇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지금 저는 이제 공공하수 처리 시설에 민간 위탁을 맡기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인력을 거꾸로 미래지향적으로 보고 친환경적으로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일부 지역에 대해서 민간 위탁을 검토하는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용역 결과가 나와봐야 더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긴 합니다만은 전체 8개 시설에 대한
시설공단이든 환경관리공단이든 설치를 언제 어떤 시점에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정책적 판단과 연계해서 연동돼서 고려돼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 의원님의 고민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하수 슬러지와 관련된 네. 문제는 제가 아까 이 질문을 네. 안 드렸는데 답변한 거라서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네네. 다음 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잠깐 드려야 돼요. 나중에 하수 슬러지-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왜냐면 저도 네. 할 말이 많기 때문에 네, 네, 너무 지사님께서 이게 답변을 잘하시는 것 같아서 이게 저도 다음 질문이 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어쨌든 하겠습니다. 건조율을 얼마큼 높일 수 있느냐 네. 이게 기술적인 문제가 있고 예산이 뒷받침돼야 된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네. 이제 공약 관련입니다. 네. 저기 화면 보여주시죠. 제가 그 지사님의 공약을 찾아보려고 그 도청 홈페이지에 들어갔는데요. 네. 지금 이제 선배 동료 위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한번 제주도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요. 오영훈의 공약을 한번 클릭을 해보세요. 클릭이 안 됩니다. 저는 그 지사님의 약속 제목만 있고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찾으려고 공약집을 이렇게 보게 됐거든요. 인수위원회 백서. 날짜를 보니까요. 발행일이 7월 20일이었습니다. 네네. 그러면은 지금 2달 가까이 지났거든요. 2달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내용은 없다. 왜 제주도만 이럴까? 옆에 교육청 거 찾아봤어요. 클릭하니까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뭐를 하려고 하는 거지? 뭐 내용을 짜맞추기를 하려고 아직 기다리는 건가 해서 정말 도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는 내용을 넣어주셔야 되고 그리고 혹여나 이제 가다가 틀리면 그래도 업그레이드해서 이걸 바꿔주시면 되지 않나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당장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그 공약을 이렇게 찾다 보니까 그 카루텔 네. 민간 매각 관련해서 이렇게 네. 찾게 된 그 카루텔이 74년도에 준공이 됐습니다. 네네. 나이로 치면은 저보다 4살이 위인데요. 카루텔은 오랫동안 제주의 트렌드 마크였습니다. 그래서 원도심의 트렌드 마크라 해도 과언은 아니었는데 저는 정말 그 제주의 트렌드 마크 그리고 도민의 일터로서 정치인이 방향을 제시한다는 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께서는 그 4월이었습니다. 당 경선 후보 네. 시절에 이 카루텔을 도에서 687억 원에 매입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그러면은 그 공공 매입 후 활용 방안은 무엇이었는지 한번 알고 싶습니다. 네, 당초 매입 금액은 687억 원 정도로 예상했던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지역의 언론분들께서 신문 광고를 통해서 공공매입 방안을 강구해달라는 호소문이 게재된 바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저도 공감을 했고, 그래서 일단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과정에서 고민했던 것은 도민의 휴식 공간과 워케이션 센터로 매입해서 공공 부분으로 활용한 것을 그 당시에는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 정말 저도 좋은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때 뭐 공공 오피스를 해서 청년들의 가서 사무실도 할 수 있고 네. 공연도 할 수 있게끔 좋겠지만 그래도 지금 민간이 매각을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네네. 직원이 300명 그리고 뭐 네. 정기주기 150명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서 그 직원들이 그래도 좀 네. 지사님을 원망하지 않을까 해서 뭐 사과할 용의는 있습니까? 일단 공공매입 방안을 계속 추진하지 못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아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687억 원 정도의 매입 금액을 예상했었는데 예상 금액보다 263억이 더 높은 950억 원의 제주 드림 PFV가 그쪽으로 매각이 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기존 건물 철거 후에 이제 주상복합 건물을 하겠다고 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고용 인원에 대한 승계의 문제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해결이 됐습니다. 영업 종료 이후에 직원 190명 중 117명이 희망퇴직을 하였고 73명은 서귀포 칼로텔에 고용 승계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제주 카로텔 용역 직원 94명 중 15명은 제주 카로텔의 시설 관리로 현재까지 근무 중이고 나머지 79명의 직원들은 지사님, 퇴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듣고 싶은 게 그게 아니고 네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 갔는데 지금 시간이 많이 안 남아서 저 다른 질문도 이렇게 있습니다만은 네네. 지금 행정시장 인사청문회 취지와 목적 그리고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관련해서는 네. 앞서서 뭐 선배 동료 위원들끼리 질의를 해주셔서 저는 그 소명한 걸로 이렇게 됐고요. 뭐 지사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네.